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신용카드 관련된 범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관련된 범죄는 원래 사기죄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기죄와 관련돼 가지고 강의를 진행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도가 안 끝나가지고, 오늘 1차 시에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프는 나머지 공갈죄에 관련된 부분을 진도 나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교환 보시면 120페이지에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가지고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121페이지부터 이 129페이지까지 129페이지까지 신용카드와 관련된 판례라든가 뭐 이론들의 내용을 다 정리해 놓긴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신용카드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학설이 대립합니다. 저도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 범죄를 썼었고 판례와 다른 견해들을 주장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와 관련돼 가지고는 판례의 입장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여러분들이 굳이 뭐 시험지에다 쓸 필요는 없죠. 판례의 견해를 명확히 이해하고 판례의 견해에 따라 가지고 답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라고 하는 부분을 120페이지에 따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있게 보시면서 판례들이 어떻게 보는지와 관련된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121페이지에 신용카드 범죄인데, 신용카드가 왜 사기와 관련되냐면, 기본적으로 사기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망행위에 의해서 보통 기망, 착오, 처분행위, 그 다음에 재산이나 재산상 이득의 뭐 취득, 여기 이제 학설은 손해를 유한다고 그러는데, 자, 기망자라는 사람이 있고 착오한 사람이 있어요. 착오한 처분행위자가 A고 B였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 관련돼 가자면 손해가 발생한 사람도 B다 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일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손해가 발생한 사람은 C다 그래가지고 관련자가 3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삼각사기라고 그러는데, 신용카드와 관련돼 가지고 크게 이 삼각사기의 대표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신용카드 회사가 있고, 회사가 이 회원한테 우리 카드에 신용을 공유한다는 것을 표시를 하죠. 그리고 회원은 이제 그걸 가맹점에 제시해가지고, 가맹점에 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품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죠.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회원이 신용카드를 제시해요. 제시하는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이 처음부터 아예 대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결제할 의사라든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제시해서 물품을 받는다. 즉, 카드를 제시하는 게 뭐다? 제시하는 게 기망이라는 거죠. 자, 이 기망행위에 의해서 가맹점이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갚을 능력이 있구나, 아니면 정당한 소지인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착오에 의해서 여기서 처분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즉, 처분행위는 물건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자, 그럼 가맹점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카드를 통해서 매출 전표를 카드 회사로 주고, 카드 회사는 일로 대금을 지급해 줍니다. 매출 전표를 전송하죠. 이제 요즘은 이제 자동으로 되는데, 이 대금을 지급해 주고 회사는 나중에 이 사람한테 청구를 하고 얘는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회원이 이렇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기망을 해가지고 가맹점이 착오에 빠진다. 착오에 빠져가지고 처분행위를 하고, 결국 손해는 누가 발생하냐? 손해는 이쪽에서, 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관련돼 가지고 결국 대금을 청구했는데 결제를 안 하기 때문에 손해가 이쪽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피기망자가 누구냐? 그다음에 손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와 관련돼 가지고 항상 논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판례 견해에 의할 때 회원이 카드를 제시한 사람이 기망자, 그
그다음에 차고자는 가맹점. 차고자가 처분행위를 했겠죠. 그 가맹점이 처분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피해자는 손해 발생을 한 피해자는 이 뭐 회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좀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견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견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회원이 기망자, 그다음에 차고자는 가맹점, 그다음에 피해자는 회사다. 물론 회사하고 가맹점 사이에 어떤 약관에 의해서 가맹점이 신용카드 회원을 갖다 제대로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금 지급이 거절되기도 하고 해요. 근데 그거는 둘 간의 문제이고 실제로 손해는 이 회사가 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121페이지에 신용카드 범죄가 신용카드 의혹이 나오는데,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걸 우리가 신용카드라고 그러고, 과거에는 이게 3당사자 카드, 그다음에 뭐 2당사자 카드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다 3당사자 카드고 2당사자 카드, 백화점과의 어떤 독자적인 백화점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좀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 이해만 하시면 되고, 이 신용카드 관련돼 가지고는 현금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직불 카드도 있고, 선불 카드도 있습니다. 그 여전법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인데, 현금 카드는 현금 기능만 사용하는 거. 실제로 지금에서 현금 카드만 있는 경우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카드에는 신용 기능이 없는 거고, 직불 카드에는 직불 카드라든가 선불 카드, 프리페이드 카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여전법상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 신용카드가 과연 유가증권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 논란이 있었는데, 신용카드 자체는 뭐다? 유가증권은 아니고 단순히 재물에 해당한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를 보시면은 거기 재판요지 두 번째, 신용카드 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 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유가증권의 핵심적인 사항은 그 유가증권 자체에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는 단지 우리 회원임을 나타내는 증표에 불과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증권은 아니고, 다만 유가증권은 아니라도 할지라도 플라스틱 카드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 자체는 뭐다? 그거는 우리가 재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절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재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와 관련돼 가지고는 항상 관련되는 법이 여신전문 금융업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요즘은 이제 그 뒷부분에 자기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앞부분에 IC카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자기띠 부분이나 IC카드 부분을 유조하거나 신용카드를 위변조하는 경우 우리가 사전자 기록, 형법상의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자가 성립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를 위조, 변조하는 경우는 우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전법상의 신용카드 위변조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법 70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범죄고, 양죄는 그 특별법관계이기 때문에 여전법만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의 사전자 기록, 유작, 변작죄는 성립하지 않고 이 여전법상의 신용카드 위변조죄만 성립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부터 좀 봐야 되는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관련돼 가지고 타인 명이냐 자기 명이냐 관련돼 가지고 그 발급, 정확히 보면 발급받는 경우, 발급이라기보다는 취득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대로 취득이 더 정확한 말이고, 발급도 포함한다. 아주 신용카드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타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타인 명의 것을 취득하는 경우인데, 자기 명의로 취득할 때,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취득할 때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결제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신용카드 회사에 자기가 신용카드 회원으로서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가지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형법적으로 아무 죄가 안 돼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자기 명의를 발급받을 때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불 의사나 능력이 있다. 즉 자기 명의로 발급할 때 정상 발급받았다. 정상 발급받았다는 건 뭐예요? 정상 발급받았다는 건 지불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부정 발급받았다 그러는데 자기 명의로 부정 발급받았다는 건 뭐냐? 자기 명의로 부정 발급받았다는 건 처음부터 신용카드 회사한테 신용카드 회원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해가지고 신용카드를 받을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아예 없던 경우예요. 즉,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신용카드 회사한테 신용카드를 발급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신용을 공유받아서 물건을 사거나 현금 수수을 받겠다 하는 것과 관련돼가지고 결국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과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석사 논문 쓸 때는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신용카드 회사가 나의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공유하고 신용카드 회사가 나의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신청서 썼다 그래가지고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판례는 그것을 기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급받은 뭐예요? 발급받은 것만 가지고 아직 사용하지 않았죠. 사용하지 않았지만 손해 발생에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체가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학설 중에는 이렇게 경미한 신용카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신용카드 그 조그만 거 하나, 플라스틱 카드 하나의 단가는 뭐 300원에서 250원 이하랍니다. 요즘은 그거 더 낮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편취했다 그래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하겠느냐. 그 다음에 심사를 신용카드가 잘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판례에 의할 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관련돼 가지고 타인 명의. 이 경우는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거예요. 제가 김대원이라면 김대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 죄가 안 돼요. 내가 돈도 없고 이제 파산 일보 직전이라 가지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앞으로 돈을 갚을 수도 없어. 근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발급받는 자체만 가지고 그냥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타인 명의로 발급받는데 내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를 모용해가지고 몰래 가져다가 내가 신용카드 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교환 보면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거죠. 여기에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 즉, 내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다른 사람 명의의 그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건 뭐예요? 그 신용카드 신청서는 다른 사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명의로 작성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작성할 권한이 있는 거죠. 즉, 나한테는 작성 권한이 없는 겁니다. 즉, 유형 위조가 되겠죠. 신용카드 신청서는 사문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회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 관련돼 가지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물론 양자의 관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관계는 우리 판례에 의할 때 실체의 경합이라고 그러죠. 자, 학설은 이거는 뭐 상경 아니냐, 어차피 행사하려고 위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경으로 보는 게 있는데 판례는 실경으로 본다.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형법2에서 배웠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를 통해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 명의에. 자, 그럼 뭐냐? 그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은 바로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 가지고 판례가 이것도 사기죄로 의율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작성한 회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 때문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면 그것으로서 사기죄 자체가 성립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절취.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강취하거나 횡령하거나 편취하거나 갈취하거나 하는 경우를 쭉 나눠놨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나눠놨죠, 줄요.
이게 나누는 건 뭐냐? 여기 절취, 강취, 횡령은 뭐다?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내가 신용카드를 가져온 겁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서 나한테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내가 가져온 탈취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관련돼 가지고 절취한 거는 절도죄, 강취한 거는 강도죄, 그다음에 횡령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편취한 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갈취한 거는 공갈죄가 성립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해 보는 것처럼 이 발급 관련돼 가지고 뭐 이거 길게 이렇게 써놨는데 뭐 이걸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를 이렇게 지우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그렇고 발급받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다 이렇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여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외엔 나머지 절취, 강취, 횡령, 편취, 갈취하면 절도, 강도, 횡령, 사기, 공갈죄가 성립한다. 자, 이건 뭐예요? 신용카드 자체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돼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에게는 신용공여 기능이기 때문에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죠.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인의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정상 발급 받은 경우 발급했을 때는 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아무 죄가 안 됐어요. 근데 카드를 사용하다 어느 날 내가 파산했어. 아니면 파산 일부 직전이야. 그래 지금 신용카드를 쓰면 45일 후에 우리 신용공여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용공여기간 이후에 내가 카드를 결제할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결국 그것은 내가 카드 회원이 가맹점을 속이고 가맹점이 착오해서 나한테 물건을 준 거죠. 그리고 가맹점은 카드 회사한테 대금 청구해가지고 대금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카드 회사는 나한테 대금을 청구했는데 내가 결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무슨 죄가 되냐? 삼각사기에 의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했다. 그럼 여기는 그냥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 했을 때 현금 서비스 받는 것도 자체로 내가 지금 현금 서비스 받는 자체가 신용카드 회사한테 속여가지고 받은 거랑 똑같은 거다. 근데 이제 학설들은 현금 서비스를 받는 거는 기계를 통해서 받는 거 아니냐, 보통. 그러니까 기계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기계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죄가 아니다. 절도죄다. 이렇게 말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근데 판례는 뭐냐? 그거는 어차피 갚을 의사 없이 신용카드 회사한테 돈을 달라. 내가 며칠 후에 갚겠다 했는데 실제로 못 갚았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결국 신용카드 회사를 속이고 신용카드 회사가 착오에 빠져가지고 나한테 돈을 준 것과 똑같다. 단지 ATM기라는 기계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판례는 그냥 사기죄를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이렇게 좀 나눠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상 발급받은 경우에 중간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구매하든 아니면 현금 서비스를 받든 다 개별적인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설들이 비판하는 거는 여기서 현금 서비스 받는 자체에 기계에 대한 기망이 없는데 어떻게 사기죄가 성립하냐 그랬을 때 판례는 그거는 카드 회사에 대한 기망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을 여기까지 나눠놓고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았습니다. 이게 부정 발급받으면 사기죄라 했죠. 이때 실제로는 위헌범으로 봐가지고 손해 발생에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발급받은 자체가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판례 입장은 그렇게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은 다음에
물건을 사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다 뭐다 이거는 신용카드 회사를 속여가지고 그것에 터잡아가지고 하는 일련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기죄의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기죄의 그냥 포괄일죄일 뿐이다. 즉 여기 관련돼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그냥 사기죄의 포괄일죄고 여기도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라고 판단하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사기죄의 그냥 개별적인 사기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학설들이 있는데 판례는 뭐다? 처음에 사기죄, 회사에 어떤 하자 있는 의사로 인해서 내가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신용카드를 받으면서 받았다는 겁니다. 신용카드도 받고 그런 권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에 터잡아가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물품 구매 행위라든가 현금 서비스 행위는 개별적 범죄가 아니라 그냥 사기죄, 처음에 이 사기죄 터잡은 나머지 행위들은 그냥 다 이 사기죄로부터 일어나는 포괄일죄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그 학설의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쪽 부분은 이 자기 명의와 관련된 거는 여전법상의 문제가 없어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문제가 없는 게 왜? 자기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밑에 부분,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다 뭐다? 여전법상의 부정사용죄, 그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봐두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따로 안 쓰겠지만은 타인 명의와 관련된 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여전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반드시 성립한다. 그리고 이제 타인 명의를 했을 때 여전법상의 부정사용죄가 되면 개별적으로 성립되는 여기 있는 성립되는 범죄들과 판례는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는 겁니다. 왜? 보호법이 다르기 때문에 판례는 실체적 경합으로 와요. 근데 학설들은 이것은 행위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냥 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도 꽤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답안 쓰거나 이럴 때는 부정사용죄와 나머지 부정사용죄는 공공의 신용 관련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익을 두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은 개별적인 재산범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호법익이 잔해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으로 온다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여기 또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나누면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자가 성립해 가지고 물건을 받았다. 신용카드 받았어요. 그럼 사기죄가 성립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부여받은 사기죄, 그렇게 부여받은 이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사기죄인데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그거는 우리가 무슨 범죄가 성립할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는 이 경우에도 여기에 그냥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왜? 지금 누구 명의예요? 내 명의가 아니라 내가 아까 A라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모용해가지고 내가 신용카드 발급받습니다. 그럼 나한테 있는 신용카드는 뭐예요? A의 신용카드죠. 이걸 내가 제시하면 뭐예요? 제시하면 가맹점에서는 아, 내가 A구나 라고 생각하고 속아가지고 이 신용카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면 나한테 물건을 준다는 겁니다. 즉 내가 기망을 하고 상대방이 속아가지고 착오에 빠져가지고 나한테 처분행위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이 물품 대금을 카드회사는 지급하고 카드회사는 나한테 청구할 건데 내가 아예 갚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한테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A란 사람한테 청구되겠죠. 그 사람은 안 갚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비판은 뭐냐면 내가 명의만 빌린 거고 다른 사람 몰래 명의만 빌린 거고 내 주소로 해놓고 내가 왔을 때 내가 갚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사기죄냐?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냥 결제해버렸다. 그럼 사기죄가 안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과서 읽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판례가 의할 때는 그냥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거는 가맹점을 피해자로 하고 가맹점을 차고자로 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갖다가 그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전형적인 사기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절도, 강도, 횡령 똑같다는 얘기예요. 절도, 강도, 횡령도 여기도 역시 그냥 사기죄가 똑같이 성립한다는 거죠. 자, 물론 여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 관련돼서 사기죄 성립 이후에 뭐가 필요해요? 여기 부정사용죄. 여러분 교재 보면은 박스에는 다 부정사용죄가 나오죠. 부정사용죄가 성립되고 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것과 양자는 다 실체적 경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이 뒷부분에 그 이제 현금 서비스 받는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은 타인 명의로 A라는 사람 명의를 모용해 가지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어요. 사기죄야. 내가 마치 그 신용카드의 주인인 것처럼 사용했어. 물건을 샀어. 사기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현금 서비스를 받는 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이 현금 서비스를 받는 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사기죄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도 여전법상의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럼 판례는 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느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례라고 볼 때 여기서 이제 그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건 뭐 관리자의 조건부서에 반한다는데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 관련돼 가지고 관리자의 조건부서에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뭐다? 신용카드 회사의 조건부서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밑부분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 윗부분도 여기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봐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역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자, 근데 여기서의 견해 대립, 즉 비고 쪽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의 견해 대립은 절도죄냐 아니면 사기죄냐 이것만 대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다? 절도죄냐 아니면 사기죄냐 아니면 그 컴사기냐 요 세 가지 견해가 대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왜 판례가 이렇게 절도죄를 인정하느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 신청서를 작성했을 때 내가 작성했지만 실제로 누구 명이에요? A라는 사람 명이잖아요. 신용카드 회사는 현금 공여를 준 기능, 현금 공여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줬냐? A라는 사람한테 줬다는 겁니다. A라는 사람한테 이만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준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절취한 거다. 즉, 나는 신용카드 회사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회사는 지금 신용카드는 A라는 사람 명이고 카드 회사는 이 카드를 A라는 사람이 사용할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현금 서비스 받았다. 이거는 현금 자동 지급기 문제가 아니라 회사 신용카드 회사의 어떤 그런 의사에 반해가지고 그 현찰을 받아온 거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에 관리자의 조건부 의사라는데 정확히 보면 관리자의 조건부 의사라기보다는 회사의 조건부서에 반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교환에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 교환에 설명이 있는 거 124페이지에 설명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판례가 그럼 여기서는 왜 ATM기 관리자의 의사를 문제 삼지 않고 여기서는 ATM기 관리자의 의사를 문제 삼느냐와 관련돼가지고 판례 입장은 여기서 그러니까 사기죄로 이미 사기죄에 의해서 신용카드 발급받는 것이 사기죄이기 때문에 원래 이것처럼 뒷부분에 관련된 사용하는 건 다 사기죄의 포괄일자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판례는 이거는 물건 사용하는 건 사기죄, 독자적 범죄로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 현금 서비스 받는 거는 카드 회사한테 A한테 공여되어 있는 공역 신용 기능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되면서 논의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도죄가 성립하느냐 사기죄가 성립하느냐 논해가지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다.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런 논거를 제시하면서 판례 입장에 따라 절도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모의고사나 시험에 나왔던 부분은 이 부분이죠. 즉 타인한테 절취하거나 강취하거나 이런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 처분을 받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시험 문제 나왔고 이 부분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혹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범죄를 써줘야 될지 무슨 견해가 대립하는지를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관련돼 가지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타인한테 절취한 신용카드를 가져와 가지고 절취나 강취나 횡령한 신용카드를 가져와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현금 자동 지급기에다가 넣고 돈을 현찰을 인출했다. 자, 무슨 죄가 성립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컴사기가 성립한다는 견해, 아무 죄다, 무죄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자, 먼저 컴사기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관련돼 가지고 컴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왜? 컴사기는 객체가 뭐예요? 재물을 뺀 재산상 이익만이 객체가 되기 때문에 컴사기와 관련돼 가지고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거기 나왔지만 컴사기는 객체의 재물이 없기 때문에 컴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면 돼요. 자,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거는 사람에 대한 기망이 아니기 때문에 이 ATM기에다가 넣고 비밀번호를 빼는 거기 때문에 그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즉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어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견해에 의할 때 판례 견해는 이건 뭐다? 이거는 ATM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왜? ATM기 관리자의 의사는 그거라는 겁니다. 판례에 의할 때 ATM기 관리자의 의사는 이 ATM기다가 정상적인 신용카드, A명의 신용카드가 뭐 B명의 신용카드다. 그러면 A란 사람이 정상적인 신용카드를 넣고 정상적인 비밀번호를 넣었을 때 돈을 인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정상이고 비밀번호가 정상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그 경우는 돈을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용카드 그 관리자 ATM기 관리자의 의사라고 판례는 판단해가지고 그 때문에 원래 명의인이 아닌 절취나 강취나 횡령한 다른 사람이 넣고 돈을 빼가는 거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리자의 의사가 만약에 관리자의 의사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 관리자의 의사는 정상적인 신용카드와 정상적인 비밀번호만 넣으면 돈을 인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관리자의 의사라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땐 정상적인 비밀번호를 넣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이제 관련돼 가지고 절도, 강도, 횡령 관련돼 가지고 물건을 절취나 강취나 횡령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사면 사기죄,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절도죄라는 겁니다. 물론 위에도 똑같아요. 타인 명의를 모용해서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서자가 성립하는 것 이외에 사기죄 성립하고 사기죄, 절도죄가 성립하는 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견해 대립은 절도와 사기냐 둘 중에 하나가 둘만 대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부분 이제 관련돼 가지고 왜 그러면 편취나 갈취나 사기나 공갈이라 해놓고 이 부분 관련돼 다른 말을 했냐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자 여기는 이것과 똑같아요. 신용카드를 누가 준 거예요? 신용카드의 소진이 나한테 줬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속아가지고 신용카드를 나한테 쓰라고 준 거예요. 공갈은 겁먹어가지고 나한테 준 겁니다. 즉 저 사람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서 내가 속였거나 내가 공갈을 했거나 즉 이 사람이 착오에 빠졌거나 외포심을 가지고 나한테 카드를 쓰라고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 자체를 취득하는 거는 사기죄나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카드를 갖다가 내가 갖고 있어 쓰라고 줬기 때문에 거기에 터잡아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행위 보다 즉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냥 쓰라고 준 거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포괄일자다. 역시 여기도 그냥 저것에 이 사기죄의 터잡은 사기죄의 포괄일자라 보는 거고 역시 공갈죄는 뭐다? 공갈죄의 포괄일자다. 공갈죄 역시 그냥
포괄일조다. 따로 독자적 성립하지 않고 이 사기죄에 쭉 포괄일죄, 이 공갈죄에 쭉 포괄일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윗부분은 뭐예요? 윗부분은 피해자가 나한테 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탈취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다? 밑에 부분은 어떻게든지 상대방이 하자 있는 의사에서 나한테 쓰라고 줬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공갈죄가 성립하면 그 이후의 문제는 뭐다? 그 이후의 문제는 그냥 사기죄의 터잡은, 원래 취득한 사기죄의 터잡은 포괄일죄, 공갈죄의 터잡은 포괄일조가 될 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쭉 봐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옛날에 작년 초에 설명할 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이제 부정사용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여기 관련돼 가지고 다 여기도 이제 다 부정사용죄, 여기도 관련돼 가지고 부정사용죄 다 성립하는 겁니다. 자, 비록 이 사람의 하자 있는 의사에 줬지만은 그것을 사용하는 건 뭐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건 다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전법상의 부정사용죄는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건 다 여전법상의 부정사용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 관련돼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그 판례가 있었으니까 술집에서 우리 교환에도 실제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교환 보시면은 그 129페이지에 혹시 교환 보시면은 교환의 129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판례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로 해놓고 그 ING 삭제를 하면서 밑줄을 켰는데 거기 보면 중요한 부분은 기망 내지 공갈하여 취득한 현금 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이긴 하지만 승낙을 받았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즉 이것 관련돼 가지고 사용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쓰는 것도 그다음에 여기서 현금 사서 받는 것도 다 따로 독립적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삭제한 부분을 보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여전법 70조 1항 4원에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만을 대상으로 하겠다 했는데 아예 이 부분도 다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밑에 이런 판례 보면 그 판례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판례 보면 2006도 654 판결을 보면은 몇몇 교환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기나 공갈이라고 하는 편취된 하자 있는 의사에 터잡아가지고 나온 것 관련돼 가지고 쏘라 준 것 때문에 부정사용죄 성립하는 거 아니지 않냐. 하지만 판례는 다 성립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판례는 뭐냐? 우리 교재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는 내가 술값을 룸사롱 가서 술을 먹었는데 룸사롱인지 뭐 단란주점인지 어디서 술을 먹었는데 그냥 유흥주점이라 나왔군요. 유흥주점 가서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못 내겠다 그랬더만 술집 사장이 술값 내라고 강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낼 돈 없다니까 네 신용카드라도 뭐 물건을 양주를 사가지고 깡을 해서라도 뭐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신용카드 사용할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손님이 편의점에 가서 신용카드를 긁고 양주를 사다가 이 사람들 주문을 인해가지고 그 대금을 이렇게 결제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다? 야, 귀찮으니까 사장 네가 내 카드 가져가서 그 물건 대금 결제하고 해가지고 내 카드 가져와. 즉 내가 직접 사용하는 건데 이걸 단지 유흥주점 사장이 대신 사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나의 사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뭐다?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내가 결제할 의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제할 거라는 겁니다. 즉 내가 그냥 긁은 거나 누굴 시켜서 긁는 거나 결국 내가 정상적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법상의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였는데 그 판례가 마치 모든 사기죄나 공갈죄와 관련돼 가지고 편취하거나 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관련돼 가지고 편취나 갈취한 경우에 이렇게 포괄일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할 때 보면 요즘은 이제 신용카드 부정 사용할 때 이거 매출 전표에 사인도 안 하죠. 5만 원 이하이면 사인도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 매출 전표라는 거를 띠릭띠릭 해서 줘요. 그럼 내가 거기다 서명을 해가지고 내가 서명을 해서 다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전표에 관련된 하나는 주고 하나는 내가 가져요. 그럼 그렇게 매출 전표에 서명하는 거 제출하는 행위가 자 이런 경우는 내가 다 뭐예요? 이런 타인명의 신용카드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내가 매출 전표에 사인할 권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전표에 내가 사인할 권한이, 서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명한 자체는 뭐다? 사문서 위조. 그걸 다시 가맹점한테 제출한 건 행사 아니냐.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문서 위조 및 매출 전표에 대한 서명 및 그 행사와 관련된 부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다 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여전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흡수돼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은 교환해 보면 부정사용죄 여전법이라고 별표를 쭉 해놨죠. 그 별표가 물품 구입에만 있는데 그 물품 구입 관련돼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 물품 구입할 때 서명하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매출 전표 및 서명, 매출 전표 서명 및 제출까지 박스 밑에 별표 부분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자가 성립하지만 이건 다 뭐다? 부정사용죄, 여전법상의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면 거기에다 흡수되는 범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면은 신용카드와 관련돼 가지고 관련돼 있는 논점들은 다 이 도표 하나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리된 상황을 잘 이해해 두시고, 또 신용카드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120페이지의 그 밑에 사용절도에 대한 판례의 태도 그래가지고 불법 영득 의사에서 영득의 대상에 그 종합서를 취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불법 영득 의사할 때 영득은 뭐다? 물체냐, 가치냐, 결합이냐, 종합설이냐 할 때 종합설이라 그랬죠.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종합설에서는 특수한 기능적 가치를 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 통장을 사용하고 돌려놓는 거. 이건 예금 통장에 대한 사용 절도는 예금 통장 자체의 특수한 기능적 가치, 예금 금액의 증명 기능을 갖다 감소시켰다 그래가지고 그건 사용 절도가 아니라 절도라고 봤어요. 그러나 신용카드나 현금 카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돌려놓는 건 뭐다? 그거는 사용절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 본 것처럼 현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절도는 무죄입니다. 왜? 불법 영득의사에서 말하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즉 영득에서 말하는 특수한 기능적 가치가 감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금 통장을 사용하고 돌려놓는 거는 그 예금 통장의 예금 잔고의 증명적 기능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거는 절도가 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분 주의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여전법상의 적용 대상 카드가 있어요. 여신전문 금융업법 여전법의 적용 대상 카드는 먼저 신용카드, 그다음에 직불카드,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선물카드, 프리페이드 카드, 아까 말했던 프리페이드 카드도 다 그 신용카드의 대상입니다. 그럼 현금카드는 뭐냐? 현금카드는 여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예금 계좌에서 예금 통장을 제시하고 예금 청구서를 작성해가지고 내가 돈을 찾는 건데 이거를 그냥 카드 한 장에 담아놓은 것 뿐이지 관련돼가지고 현금 카드는 우리가 여전법상의 어떤 신용 공여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전법상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요즘 아까 말했지만 현금 카드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보통 다 어디 있어요? 현금 카드는 보통 신용카드 안에 하나로 합쳐져 있죠. 혹시 여러분들 학생증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학생증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카드 기능도 있잖아요. 이렇게요. 현금 카드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여전법에 적용 대상 관련돼 가지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가 적용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드들을 부정 사용한다. 타인의 직불카드를 절취해 가지고 사용하면 여전법 부정 사용죄 된다는 겁니다. 타인의 현금 카드를 절취해 가지고 돈을 인출했다. 그럼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뭐냐? 현금 카드, 인출하는 경우는 현금 서비스가 아니죠. 인출하는 경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절도죄가 성립하는 건데, 자, 중요한 것 관련돼 가지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신용카드에 여기 본 것처럼 우선 내용 보면 현금 카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부정 사용하더라도 여전법상의 부정 사용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 사항은 요즘은 신용카드와 현금 카드가 합쳐져 있다는 거죠. 합쳐져 있을 때 이 신용카드에 어떤 기능을 사용하느냐. 신용카드에서 신용카드의 기능을 사용하면 여전법에 적용 대상이고, 신용카드에서 현금 카드의 기능을 사용하면 여전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는 게 어기너처럼 현금 카드 겸용의 신용카드와 관련돼 가지고 신용카드 기능을 사용했다. 그럼 여전법상의 부정사용죄. 근데 현금 카드 기능을 사용했다. 그럼 여전법상의 부정사용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질문에 나오죠.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해서, 그럼 절도죄 성립하겠죠.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면 또 현금 서비스 받은 것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해요. 자, 그리고 여전법상의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용카드를 다시 ATM기에 넣고 현금을 인출했다. 현금을 대출받았다. 현금을
서비스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는 이 신용 공여 기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여전법상의 신용 기능을 사용한 거 가지고 부정상자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타인의 예금 계좌로부터 예금을 인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출했다는 것은 우리가 관련돼 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현금 카드 기능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우리가 여전법상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은 신용카드 범죄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논점들을 다 정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21페이지부터 쭉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판례로 나오기 때문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주의해 두실 부분이 122페이지에 뭐 신용카드 부정발급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부정발급 관련돼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한다는데 제 교환에는 결론으로 이제 부정설이 타당하다는데 이거는 이제 제 견해고 판례 입장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요. 판례 입장만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보면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한다. 근데 죄수 관계가 있는데 죄수 관계는 실체적 경합이에요. 판례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밑에 판례가 있고 판례 밑에 뭐 상경으로 보아야 된다. 이건 학설들의 견해인데 학설들의 견해보다는 여러분들이 판례가 보호법익이나 해기탕이 다르기 때문에 실경으로 본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 있게 봐두시면 되고 124페이지에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나오는데 그거는 이 부분을 관련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련된 거는 교재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드에 대한 사용절도 문제가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자기 명의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나오는데 물품 구입 시에 사기죄가 성립한다. 근데 거기 피기망자라고 기명자라 되어 있는데 피기망자고 피기망자는 뭐예요? 가맹점이에요. 항상. 피기망자는 가맹점이고 피해자가 누구냐? 그냥 카드회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학설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나누지만 실제로 보면 피기망자는 가맹점, 피해자는 회사다. 이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인지시켜 놓으시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강의위원이 약간 학설적인 것들 너무 많이 따지다 보니까 판례 견해와 섞여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에 박스를 정리해 놓은 거지만 박스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죄에 관련된 마지막 부분이 신용카드 범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공갈죄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